안녕하십니까. 현대 엔지니어링 설계 자동화 전략 및 주요 사례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김도현 팀장입니다. 네, 우선은 해당 트랙 선택하고 들어오신 참석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러세요. 네. 오늘 저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내용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현황, 문제점에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현대 엔지니어링이 추진하고 있는 대응안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에서는 다양한 주로 사례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 엔지니어링이 직면한 현황입니다. 이 현황은 비단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모든 회사가 동일하게 겪고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과정이 1년, 2년 전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10년 전부터 계속 이 동일한 워딩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업 규모가 1000단위 넘어서 조단위 사업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하나의 회사에서 수행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JV 회사가 같이 해야만 가능한 이렇게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진 반면에 일정은 여전히 그대로거나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EPC가 각각 순차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현재 일정으로는 EPC가 모두 오버랩이 돼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러한 현황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 설계, 구매, 시공 간의 정보에 대한 불일치가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계에서는 리비전 2번이 이미 만들어져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구매나 시공에서는 리비전 1번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어떤 것들이 변경됐는지, 무엇이 변경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실제로 변경 정보가 적시에 전달되지 않으므로 코스트 임팩트나 스케줄 임팩트들이 발생을 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출한 대응안이 정보에 대한 디지털화였습니다. 파일을 더 잘게 쪼개서 데이터 단위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어떤 정보가 변경되는지를 빠르게 알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각 영역마다 시스템들을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고 시스템과를 연결하면은 우리가 정보에 대한 불일치를 최소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해당 부분들을 접근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해서 문제들이 모두가 해결이 됐을까요? 새로운 문제점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바로 생산성에 대한 이슈입니다. 지금 정보에 대한 디지털화를 하는 업무들은 이전에는 저희가 하던 업무들이 아니었습니다. 인텔리전트 P&ID나 3D 모델링, 이런 작업들은 추가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되므로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맨아웃들이 있었고, 이 시점에 또 기가 막히게 생산 연령 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산성을 과연 어떻게 높여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문제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업무에 대한 디지털화라는 대안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보에 대한 디지털화가 자료나 콘텐츠를 디지털화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업무에 대한 디지털화는 이런 정보에 대한 디지털화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고, 개별이 아닌 전체 흐름을 연계해서 보다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대응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설계 자동화 전략이니 설계에 한정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공정, 배관, 철고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에 대한 디지털화 때문에 공정에서는 인텔리전트 P&L을 작성을 하고 있고, 배관의 공정은 3D 모델링을 하고 있고, 철골은 해당 정보를 받아서 시스템 내에서 구조 해석과 모델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부 멤버스, 그다음에 외부 멤버스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고, 단계마다 정보가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다시 입맛에 맞는 템플릿으로 가공하는 이중 작업까지가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과정을 해결하고자 AI나 시스템 등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업무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같은 경우에 P&ID는 AI 기반으로 자동으로 인식하거나, 3D 모델링의 경우에는 룰 기반으로 배관의 라우팅을 자동으로 해주거나, 철골의 경우에도 오픈API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3D 모델과 결합해서 구조 해석을 자동으로 하는 이런 다양한 업무 디지털화 방안들을 찾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저희 쪽에서는 설계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겠다. 이것이 현대 엔지니어링의 전략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공정에서는 발주처 P&ID를 접수하게 되면은 AI 기반 자동인식을 통해서 라인 리스트나 이큐먼트 리스트를 자동으로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는 P&ID까지도 만들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라인 리스트, 이큐먼트 리스트 정보는 파이프 오토 라우팅 시스템과 연결돼서 자동으로 배관에 대한 라우팅이 진행이 되고, 이외에 정형화된 아이템들도 3D에서 자동으로 모델링 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3D에 있는 다양한 형상 정보에다가 추가적인 하중에 대한 정보까지를 결합하게 되면은 로딩 인폼이라는 것들을 자동으로 만들어내게 되고, 이러한 로딩 인폼을 구조 설계 자동화 시스템과 연결하게 되면은 파이프 렉에 대한 구조 설계까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베이직 모델링, 철골에 대한 샵 모델링까지도 자동화함으로써 결국에는 공정부터 철골까지 전체적인 업무 흐름을 자동적으로 연결해 나가겠다. 이게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설계 자동화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주요 사례를 공유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례는 흐름을 고려해서 5개 항목으로 각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사례에서는 기존의 as-is에서 어떤 업무들을 수작업으로 했는지, 그리고 to-be에서는 어떻게 자동화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P&ID 인식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듯이 현대 엔지니어링도 발주처로부터 P&ID를 접수하면은 이거를 일일이 확인하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엑셀로 된 라인 리스트라든가 이큐먼트 리스트를 하나하나 작성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배관팀이나 기계팀에다가 전달을 하고, 그 다음 텀으로 해서 인텔리전트 P&ID를 열심히 작성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돼야만 데이터화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요. 이 부분에서는 딥러닝 및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업무 효율화를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처로부터 P&ID를 접수하게 되면은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AI 기반 P&ID 자동 인식 시스템을 통해서 심볼이라든가 노트라든가 라인상에 있는 각종 텍스트를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처
인식되지 못한 미탐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특정 색깔을 표현해서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필업할 수 있는 형태로 시스템을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정보들이 뽑아내게 되면은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템플릿에 맞춰서 이큐먼트, 라인, 인스트루먼트에 대한 각종 리스트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로 현재까지 개발이 되어 있고, 저희 쪽에서는 궁극적으로 인텔리전트 P&ID까지도 자동으로 만들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P&ID 자동인식을 위해서 크게 3가지로 대상을 정의하고 각각에 맞춤 모델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사업마다 형상이 바뀌는 밸브이나 개장류는 저희가 소프트 티처라고 하는 심볼 인식 모델을 이용을 했고, 사업마다 형상이 유사한 노즐, 화살표 등에 대해서는 스윈 트랜스포머라는 심볼 인식 모델을 이용하였습니다. 텍스트의 경우에는 노트 부분이야 OCR로 간단하게 인지할 수 있겠지만은 각각의 라인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작은 글씨,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텍스트가 존재하는 영역을 식별하는 첫 번째 단계하고 이 식별된 영역 안에서의 문자를 인식하는 두 번째 단계로 각각 구분해서 전체적인 P&ID를 인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했고, 현재 약 95% 이상의 인식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시연 한 1분 정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주처로부터 P&I 접수하게 되면은 시스템에다 등록을 하게 되고, 시스템 내에서는 자동으로 각각의 도면마다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색상으로 지정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인식이 됐냐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결과물이고,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은 어떤 것들이 인식이 되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심볼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 정보들이 어떻게 데이터화 되어 있는지 각각에 대한 속성 정보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라인에 대한 프롬프트에 대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HEC에서 특허를 낸 라인 트레이서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뭔가 빨간색 점이 위에서부터 이동하고 있는데, 저 조그마한 로봇이 지금 움직이면서 라인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심볼 정보들, 이 모든 것들을 결합해서 라인 리스트, 이큐먼트 리스트, 인스트루먼트 인덱스들을 모두 다 시스템에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룰 기반의 오토 라우팅입니다. 배관 라우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경험과 연차가 있는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주로 수행하는 업무다 보니 발주처 아이템이나 공정 P&ID 리뷰하고 이거를 가지고 플로 플랜을 작성하고 나서 이를 기반으로 라우팅 스터디하고 그다음에 스케치 ISO를 작성해서 물량을 산출하는 것들이 전통적인 물량을 산출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업무 개선을 위해서는 라우팅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자동으로 배관 라우팅을 해줌으로써 엔지니어의 맨아웃을 절감을 해보겠다라는 컨셉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AI 기반 P&I 자동인식 시스템에서 라인 리스트나 이큐먼트 리스트를 데이터화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정보를 바로 오토 라우팅 시스템과 연계하게 되면은 라인에 대한 프롬프트 정보를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컨셉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여러 케이스, 그러니까 저희 입찰 같은 경우에는 플로 플랜을 여러 개 버전을 만들어 놓고 물량들을 산출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러한 부분에서 업무 맨아웃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우팅이 실제로는 점점 설계가 상세화되고 나면은 엔지니어들이 추가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는 입찰 단계나 아니면 초기 30% 모델링 수준 정도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 단계에서는 다양한 케이스별로 라우팅 스터디를 하고 최적의 물량을 산출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할 거고, 만약에 이게 수주를 하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차피 3D 모델링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토 라우팅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정도 라우팅 및 형상에 대한 정보들이 모델링화 되어 있어서 이거를 상용 3D 솔루션으로 변환하게 되면은 그 시간마저도 단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당 부분까지에 대한 기능들을 함께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오토라우팅 시스템에서 모델링 정보가 S3D에서 다시 한번 컨버팅이 돼서 자동으로 모델링이 되고 있는 과정들에 대한 간단한 샘플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토 라우팅에 대해서도 간단한 시연 공유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라인에 대한 출발점과 끝점을 알 수 있도록 라인 리스트를 가져오고요. 가져온 정보는 현재 왼쪽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이큐먼트나 스트럭처는 자동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엔지니어가 모델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우팅할 수 있는 환경이 모두 다 갖춰지고 나면은 보시는 것처럼 프롬프트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각각의 라인들이 특정 룰에 맞춰 가지고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또는 특정 유닛에 대한 라우팅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고, 아니면은 특정 라인, 개별 라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조건들을 선택해서 리라우팅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염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우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룰들이 필요함에 따라 가지고 현재 현대 엔지니어링에서는 각각의 아이템별로 룰들을 데피니션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룰 중에서 일부는 사업의 조건에 따라 가지고 밸류 값들이 변경이 돼야 하거나 또는 룰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어서 해당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시스템에 대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파이프의 구조 설계 자동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정은 하중 정보를 3D에서 추출하는 과정하고 파이프의 구조 설계 자동화 과정을 결합해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 렉이라 하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배관 라인 또는 전기계장의 트레이 등을 지지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철골 구조물을 말하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파이프 렉 구조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파이프 렉에 설치되는 배관, 트레이 등의 하중 정보, 그다음에 각각의 아이템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폼들을 주기 위해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D CAD로 일일이 섹션 도면을 다 만들고 해당 도면상에다가 아이템에 대한 크기, 하중의 정보를 작성을 하고 있었고, 별도로 이렇게 엑셀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각 아이템별로 분포 하중, 집주 하중이 얼마인지를 모두 다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에 이런 아이템들에 대한 위치나 사이즈는 계속적으로 변경이 되므로 이 과정들을 무수히 반복을 하게 되면은
모두 다 엔지니어의 맨아워는 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받아서 실제로 파이프의 구조 설계를 하는 토목 담당자 입장에서는 스타드라고 하는 구조 해석 프로그램상에다가 이 정보를 다시 한 땀 한 땀 일일이 입력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수작업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의 자동화 2B 모습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상용 S3D 솔루션 변화를 통해서 초기 30% 모델링 시점부터 어느 정도 모델링에 대해서의 형상들이 갖춰져 있을 겁니다. 이 각각의 형상과 그 형상에 해당되는 로딩에 대한 인폼들을 서로 간에 연계할 수 있는 로딩 인폼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개를 결합하면은 결과물은 이렇게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오토캐드를 사람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정보가 결합돼서 캐드 형태에서 플랜 도면과 섹션 도면이 자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형상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정보까지나 같이 표현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스타드라고 하는 해석 프로그램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각종 데이터마저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형상, 템플릿에 기반해서 데이터 단위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는 상태입니다. 해당 정보가 구조 해석용 설계 자동화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안에서 자동으로 각각의 조건들에 맞춰서 구조 해석이 진행되고, 이 정보들은 스타드라고 하는 시스템과 한 번 더 연계가 돼서 그 정보들을 기반으로 지오메트릭이 자동 생성되고 최종적으로는 구조 모델링이 자동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간단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구조 해석이 자동으로 될 수 있는 API 연결까지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데이터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구조 설계 자동화라는 시스템에서는 파이프 하중, 케이블 하중 등을 자동으로 반영해서 다시 결합하는 작업들을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 해당 모든 정보들이 전부 다 스타드라고 하는 시스템에 다시 한번 전달돼서 엔지니어가 일일이 이 정보들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쉽고 빠르게 파이프렉에 대한 구조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 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철골 샵 모델 자동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진행된 건 아니고 24년 계획을 하고 있으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골에 대해서의 샵 모델은 앞단에서의 구조 해석 결과를 기반으로 베이직 모델을 작성을 하게 되고, 외주 업체를 통해서 샵 모델링을 별도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베이직 모델이 변경됐을 때 샵 모델을 빠르게 변경하지 못함에 따라서 정보에 대한 불일치가 종종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현장에서 많은 임팩이 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의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유하는 부분들은 베이직 모델을 기반으로 샵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안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이직 모델이 갖고 있는 부재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디멘전과 부재에 대한 특정 정보를 인식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이 조건에 맞는 적합부는 어떤 건지를 시스템 내에서 찾아서 자동으로 상세하게 적합부에 대한 모델링을 해주고, 액세서리 류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동은 안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정해가지고 위치에 갖다주는 반자동 정도를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선행단 베이직 모델에서의 변경을 하더라도
샵 모델을 빠르게 수정하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샵도 몇 가지를 만들어내에 따라 가지고 업무에 대한 불일치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준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현대 엔지니어링은 단편적인 자동화가 아니라 공정부터 철골까지 설계 전 단계에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각 단계별로 수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단계를 저는 업무의 디지털화라고 칭하고 있고요. IT 기술 발전 덕분에 해당 환경을 구축하는 과정들이 많이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배관의 오토라우팅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일일이 룰들을 저희가 정의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시스템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지만은 향후에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은 AI, 머신러닝 이런 학습을 통해서 고차원적인 자동화로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은 이게 업무 방식에 대한 변화가 수반이 되므로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실 때 조직 간의 업무 프로세스 변화가 동반되어야 함을 반드시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